똑같지. 내가 웃을 때 눈이 이렇게 가늘어지는 것도. 제발 꺼내줘! 이제 너는 필요 없어. 우리 딸 돌아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랐다. 이제 괜찮아. 집이야. 축축하고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은 지하실의 공기는 죽음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와 부패한 음식물에 악취는 폐부. 깊숙이 박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얇은 회색 맨투맨 티셔츠를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하나하나 훑고 지나가며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액정이 산산조각 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푸른 빛은 제 눈동자를 시리게 했지만 저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 속에는 제가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일상들이 박지수라는 이름의 괴물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저의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녀를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늘 저의 우아한 아몬드형 눈매와 곱게 뻗은 일자 콧날을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 제가 바르는 립스틱, 심지어 제가 부모님께 애교를 부리는 말투와 젓가락질 습관까지 그녀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를 동경하는구나 싶어 가볍게 넘겼던 그 호의가 결국 제 인생을 통째로 도려내기 위한 치밀하고도 잔인한 설계였다는 것을 이 지옥에 갇히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의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열등감에 찌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정교한 성형수술은 그녀에게 제가 가진 모든 물리적인 자산들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전형적인 우아함을 담은 아몬드형 눈매, 그 위를 수놓은 선명하고 얇은 겉쌍꺼풀, 그리고 미간부터 콧날까지 매끄럽게 뻗어 내려오는 일자 라인의 코까지. 지수는 거울을 보며 매일 아침 제가 하던 루틴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윗입술의 선명한 입술선을 따라 립스틱을 바르고 제 시그니처였던 어깨 기장에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넘기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저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스스로가 진짜라고 믿기 위한 자기 최면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서야, 아니. 이제 내가 민서인가? 지수의 목소리가 폰 스피커를 통해 지하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저와 똑같은 톤, 똑같은 주파수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습관까지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수는 제가 가장 아끼던 아이보리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제 부모님 앞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따뜻해서 지하실의 악취 속에 처박힌 저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한 점의 의심도 없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딸인 저는 이곳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데 제 부모님은 제 얼굴을 한 살인마를 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진짜 행복해. 이제야 정말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지수는 부모님이 보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에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비열한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 비웃음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세상에서 지워졌어. 아무도 너를 찾지 않아. 네가 가졌던 그 맑고 밝은 상아색 피부도 매끄러운 비라인의 얼굴형도 이제는 내 것이야. 너는 그저 어둠 속에서 썩어갈 폐기물일 뿐이야.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이것이 바깥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어깨 기장의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는 이미 오물로 뒤덮여 떡이 져 있었고 선명했던 겉쌍꺼풀은 눈물로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도 없는 이 감옥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제 모습은 깨진 액정에 비친 괴물 같은 형상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밤잠 설쳐가며 기획했던 마케팅 프로젝트들, 제가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 리스트, 심지어 제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연인 준우와의 소중한 추억들까지 그녀는 자신의 뇌 속에 강제로 이식했습니다. 그녀는 제 일기장을 탐독하며 제가 가졌던 내밀한 기억들을 암기했고, 제가 자주 하던 농담의 타이밍과 그에 따른 부모님의 반응까지 연습했습니다. 지수의 집착은 사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대학 교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지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학생이었고,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지수는 제 주변을 맴돌며 제가 버린 영수증을 줍고, 제가 쓰다 남은 립스틱 조각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저를 도둑 촬영한 사진들이 벽면 가득 도배되어 있었고, 그녀는 밤마다 제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이 언젠가 갈아입어야 할 가장 완벽한 가죽이었습니다. 지수는 제 인생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원래 얼굴을 칼로 난도질하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재수술과 뼈를 깎는 고통 끝에 그녀는 마침내 제가 가진 부드러운 곡선의 비라인과 매끄러운 턱선을 손에 넣었습니다. 가짜야. 저 괴물. 죽여버릴 거야. 절규 섞인 제 목소리는 습한 공기에 먹혀들 뿐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제 목은 이미 며칠간의 오열로 쉰소리만 내뱉고 있었고, 제 몸은 이제 인간의 형체라기보다 버려진 소모품에 가까워졌습니다. 지수는 매일 밤 제가 하던 것처럼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리고 제 방 침대에 누워 제가 읽던 책을 읽습니다. 그녀는 제 일기장을 탐독하며 제가 가졌던 내밀한 기억들까지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치환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녀는 저보다 더 저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하실 문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제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는 순간 지옥의 문턱까지 밀려왔던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하이힐의 규칙적인 타격음은 마치 제 목을 조여오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제 눈앞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전등 불빛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올려다본 그곳에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니 제가 평생을 거울로 마주했던 바로 그 모습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가 가장 아끼던 아이보리 실크 블라우스를 티 한 점 없이 깨끗하게 차려입고, 제 부모님이 졸업 선물로 주셨던 골드 펜던트 목걸이를 목에 건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저의 복제품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미를 상징한다는 제 우아한 아몬드형 눈매, 그 위를 선명하게 수놓은 얇은 겉쌍꺼풀, 그리고 미간부터 코끝까지 곱게 뻗은 일자 라인의 콧날까지. 지수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메스를 빌려 제 삶의 모든 물리적 흔적을 자신의 얼굴 위에 이식했습니다. 민서야,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었네. 생각보다 생명력이 끈질겨서 놀라워. 지수의 입술이 호선을 그리며 벌어질 때 저는 그 입술산의 모양조차 저와 똑같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야무지게 다물어진 입술과 매끄러운 비라인의 턱선은 제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 대견해 하던 바로 그 선이었습니다. 지수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아 마치 길가에 버려진 고장난 인형을 구경하듯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헝클어진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를 건드렸을 때 저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그저 쇳돌이 섞인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지수는 그런 저를 비웃듯 제 뺨을 툭툭 쳤습니다. 그 눈빛 여전하네. 하지만 어쩌지? 이제 아무도 그 눈빛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한민서는 바로 나니까.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제 SNS 계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유명 갤러리의 오픈 파티에서 활짝 웃고 있는 지수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제가 기획했던 브랜드의 신제품을 들고 있었고, 제 동료들은 그녀의 완벽한 마케팅 감각에 찬사를 보내는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7년 동안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연인 준우조차 그녀의 사진 아래에 오늘 정말 고생했어. 내 사랑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준우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여자의 껍데기 아래에 저를 이 어두운 구덩이에 처박은 살인마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수는 제 절망을 즐기듯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지옥 같은 실황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너희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정말 맛있더라. 너는 항상 짜다고 투덜댔다며? 나는 한 그릇 싹 비우고 엄마 안마까지 해줬어. 엄마가 그러더라. 성형하더니 성격까지 고분고분해져서 너무 예쁘다고. 지수의 목소리가 지하실 벽에 부딪혀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딸을 몰라보고 괴물에게 사랑을 쏟고 있다는 사실은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지수는 제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부모님께 하지 못했던 말들을 대신하며 그들의 신뢰를 완벽하게 얻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제 외모를 훔친 것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과 쌓아온 30년의 세월을 단 사흘 만에 자신의 것으로 치환해버린 것입니다. 지수의 집착은 이제 관계를 넘어 하나의 종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쇄골 아래에 있는 작은 점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서야, 이 점 말이야. 이건 아무리 수술해도 자연스럽게 안 박히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걸 그냥 떼서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지수는 가방에서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를 꺼냈습니다. 서늘한 금속의 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제 쇄골 쪽으로 손을 뻗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등 뒤는 차가운 시멘트 벽뿐이었습니다. 지수의 아몬드형 눈동자 속에는 이제 제가 알던 친구의 모습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탐욕스러운 괴물의 안광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메스 끝이 제 살갗을 스치며 붉은 선혈이 배어 나올 때 저는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제 육체의 마지막 정체성마저 강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짜야. 넌 평생 내 그림자로 살아야 돼. 아무리 내 얼굴을 가져가도 넌 가짜라고. 저는 며칠간 참아왔던 모든 울분을 담아 소리쳤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진짜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예상치 못한 제 반항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민서 가면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우아한 민서가 아닌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추악한 지수의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입 닥쳐. 누가 가짜라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한민서답게 살고 있어. 내 부모님도 내 남자도 내 커리어도 이제 다 내 거야. 넌 그냥 여기서 썩어 없어질 쓰레기일 뿐이라고. 지수는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메스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지옥 같은 지하실에서 벌어지는 두 여자의 처절한 사투. 한 명은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 명은 타인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먼지와 피가 섞인 흙탕물이 지수의 하얀 블라우스를 더럽혔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에 경기를 일으키며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더러운 게 어디서 감히. 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건 이제 내 옷이 아니라 내 옷이야. 지수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인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계단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부러진 다리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손톱은 시멘트 바닥을 긁어 피칠갑이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저는 정말로 기록에서 삭제될 것입니다. 지수는 뒤에서 비웃음을 날리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저를 구경했습니다.
마치 쥐덫에 걸린 쥐가 빠져나가려 애쓰는 모습을 감상하는 관찰자처럼 말입니다. 지수가 계단을 오르며 내뱉은 웃음소리가 천장에 매달린 낡은 전구의 떨림과 함께 잦아들 무렵 저는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지하실 구석에 썩은 판자 더미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박지수로 가두어 버린 이 정교한 감옥을 부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라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 손끝에 걸린 것은 비닐에 꼼꼼하게 쌓인 낡은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지난 수년간 저를 관찰하며 기록해온 한민서 클로닝 바이블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제 얼굴의 각도별 사진은 물론 제 이목구비의 비율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해놓은 기괴한 도표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제 우아한 아몬드형 눈매가 웃을 때 몇 도의 기울기로 휘어지는지 선명하고 얇은 겉쌍꺼풀이 아침 부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천 번 기록했습니다. 미간에서 콧날까지 곱게 뻗은 제 일자 라인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그녀가 상담받았던 성형외과 리스트와 수술 전후 예상 시뮬레이션지에는 제 얼굴이 난도질당한 채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제 얼굴은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영토에 불과했습니다. 일기장 중간에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립스틱을 발라놓은 종이들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윗입술에 선명한 입술산을 그리기 위한 메이크업 가이드가 소름 끼치도록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긴장하면 왼쪽 눈꺼풀을 0.5초 더 깜빡인다. 목소리의 주파수는 평균 210Hz. 부모님을 부를 때는 끄틈을 14박자 정도 올린다. 지수의 필체로 적힌 그 문장들을 읽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미세한 습관들까지 수집하여 자신의 것으로 이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일기장 뒷면에 붙어있던 투명 테이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마셨던 컵, 제가 만졌던 문손잡이에서 채취한 제 지문들이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 지문들을 특수 실리콘으로 복제하여 제 핸드폰을 열고 제 은행 보안카드를 뚫고 제 집의 도어락을 해제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생체 정보라는 절대적인 열쇠까지 훔쳐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하실에 갇혀 지냈던 시간 동안 지수는 제 집 안방에서 제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일기장에 적힌 리허설을 실천에 옮겼을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어깨 기장에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제 비라인에 매끄러운 턱선을 타고 흐르는 우아한 미소를 지었겠지요. 부모님은 그런 지수의 연기에 속아 진짜 딸은 이곳에서 썩어가는 줄도 모른 채 괴물에게 제 어릴 적 추억들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지수는 제가 6살 때 겪었던 자전거 사고의 기억을 자신의 기억인 양 떠들어댔고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짝사랑 상대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부모님의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지수가 저를 이 지하실에 가두기로 결심한 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민서가 준우와 결혼을 약속했다. 그 자리는 원래 내 것이어야 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민서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내가 진짜가 될 시간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하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빛의 환영 속에서 지수가 이번에는 시카를 든 채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아몬드형 눈동자는 일기장에서 보았던 광기보다 훨씬 더 짙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가 자신의 일기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찾았네. 어차피 상관없어. 이제 그 일기장의 주인공은 나고 그 일기장을 읽는 너는 영원히 기록에서 지워질 박지수니까. 지수는 미친 사람처럼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휘두르는 칼날이 제 찢어진 회색 맨투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반대편 구석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좁은 지하실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추격전. 지수는 제가 가졌던 그 부드러운 비라인의 턱선을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죽이기 위해 아니, 가짜가 스스로 진짜라고 믿기 위해 벌이는 마지막 의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식칼의 서늘한 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지수는 이미 인간의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제 우아한 아몬드형 눈매와 매끄럽게 뻗은 일자 콧날을 그대로 복사해놓은 듯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운 껍데기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광기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추악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품은 일기장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제 영혼의 마지막 조각이자 저 괴물을 파멸시킬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제 비라인 턱선을 비틀며 소리를 질렀고 휘두른 칼날은 제 회색 맨투맨 티셔츠를 찢고 쇄골 근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선혈이 상처를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옆에 있던 노출된 가스 배관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부식된 배관은 제 마지막 도박을 위한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무거운 쇠파이프를 집어들어온 힘을 다해 가스 밸브의 연결 부위를 내리쳤습니다. 캉하는 쇳소리와 함께 치익하며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 가스가 지하실 안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서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스가 자욱하게 깔리는 가운데 저는 그 틈을 타 계단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지수는 얼굴을 감싸 쥐고 콜록거리면서도 끝까지 제 발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상아색 피부 위로 제 피가 튀어 기괴한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철문을 열고 지상으로 탈출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마주한 새벽 공기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제 폐부를 찔렀지만 그것은 제가 살아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리로 뛰쳐나갔을 때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운전사는 공포에 질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제 헝클어진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와 흑투성이가 된 얼굴은 이미 제가 알던 한민서의 우아함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집을 향해, 아니 지수가 점령한 제 낙원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웃음소리는 제 심장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았습니다. 지수는 어느새 지하실을 빠져나와 뒷문으로 들어갔는지 거실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머니와 다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선명한 겉쌍꺼풀은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습니다. 안에서 지수는 제 부모님이 보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에 저를 보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윗입술에 선명한 입술산을 타고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희망을 보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 비친 저는 사랑하는 딸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미친 성형 중독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거칠게 밀쳐냈고 제 몸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집 근처에서 얼씬거리면 그땐 정말 경찰에 넘길 줄 알아. 박지수, 너 같은 애를 친구라고 둔 내 딸이 불쌍하다. 아버지의 일갈은 지옥의 판결문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지수는 현관문 뒤에 숨어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저 여자가 내 얼굴을 가져가겠다고 칼을 들고 찾아왔었어. 지수의 그 한마디에 저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도착한 경찰들은 제 지문을 조회했지만 이미 지수가 박지수의 정보와 제 정보를 뒤바꿔 놓은 상태였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저는 피해 망상에 빠진 성형 부작용 환자 박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강제로 구속복에 묶여 정신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멀어지는 집 창문으로 지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제 아이보리 실크 블라우스를 매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 차 안에서 저는 깨진 유리창에 비친 제 흐릿한 영상을 응시했습니다. 우아했던 눈매에는 이제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도끼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지수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난 이제 박지수가 되어줄게. 대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고통스럽게 뺏어주지. 저는 병동의 차가운 침대에 눕혀져 강제 진정제를 투여받으면서도 그 다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약 기운이 온몸을 마비시키는 와중에도 제 쇄골 아래에 작은 점이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결코 훔치지 못한 제 영혼의 낙인이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뺏긴 여자가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는 장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그리고 온통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이곳은 시간이 박제된 공간이자 산 자들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무덤입니다. 정신병동의 공기는 늘 소독약 냄새와 이름 모를 약품의 씁쓸한 향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대신 지급되는 스테인리스 식판에 제 얼굴을 비춰보곤 합니다. 비록 며칠간의 고초로 수척해졌지만 식판 너머로 보이는 제 이목구비는 여전히 지수가 그토록 갈망했던 한민서의 것이었습니다. 우아한 아몬드형 눈매와 그 위를 얇게 가로지르는 선명한 겉쌍꺼풀, 그리고 미간부터 곧게 내려앉은 일자 라인의 콧날. 지수는 이 껍데기를 훔쳐 달아났지만 이 껍데기에 깃든 처절한 복수심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저를 지수씨라고 부르며 강제로 알약을 입안에 밀어 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혀 밑에 약을 숨겼다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지수가 심어놓은 거짓 정보에 따라 저는 이제 자신의 얼굴을 부정하고 타인의 삶을 망상하는 중증 성형 중독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참으로 영리했습니다. 제가 진짜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제 증세가 악화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수씨,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요? 아직도 본인이 한민서라고 생각하나요? 간호사의 비웃음 섞인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초점 없는 눈동자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미친 여자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상인처럼 굴수록 독한 진정제 수치만 올라갈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지수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훔쳐간 제 아이보리 실크 블라우스의 감촉, 제 부모님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제 연인 준우의 따뜻한 품. 지수는 지금쯤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겠지요. 지수는 제가 30년간 쌓아온 사회적 평판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SNS에 제가 평소에 하지도 않던 사치스러운 사진들을 올리고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을 경쟁사에 흘리는 등 저를 파멸시키기 위한 정교한 덫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완벽한 해결사로 등장하여 부모님과 회사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지수의 그 일그러진 입술산에서 새어나오던 비열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그래, 지수야. 내가 만든 이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기어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봐. 저는 수저를 바닥에 갈아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며 속삭였습니다. 제 아몬드형 눈매는 이제 슬픔이 아닌 서늘한 사리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훔친 제 인생은 이제 저에게 거대한 복수의 지도이자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제 모든 습관과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그녀가 가장 행복한 순간, 그녀가 자신이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영광의 정점에서 저는 그녀의 가면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매일 밤 저는 병동의 보안 시스템을 관찰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 경비원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찰나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제 비라인 턱선은 날카롭게 벼려졌고 제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는 이제 복수를 위한 전사의 투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이 병동 안에서 자신을 파멸시킬 진짜 괴물이 매일 밤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동의 밤은 낮보다 훨씬 더 깊고 잔혹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발소리와 이따금씩 들리는
환자들의 기괴한 잠꼬대 소리는 이곳이 이성의 영역이 아님을 매 순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그토록 탐냈던 아몬드형 눈매는 이제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겉쌍꺼풀 아래에 고인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지수의 심장을 꿰뚫을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간호사들이 순찰을 도는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며 벽면에 보이지 않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저 문이 열릴 거야. 제 목소리는 이제 지하실에서의 쇳소리를 벗어나 지수가 그토록 완벽하게 흉내냈던 제 원래의 우아한 톤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잔혹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병동에서 가장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는 노파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 병원의 모든 비밀, 통로와 관리인들의 습성을 꿰뚫고 있는 관찰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눈을 깊게 맞추며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배급받은 간식을 넘겨주고 때로는 그녀의 헛소리를 밤새도록 들어주며 그녀의 신뢰를 샀습니다. 이 얼굴 본 적 있어. 텔레비전에서. 아주 예쁘게 웃고 있더군. 노파가 가리킨 신문 한 구석에는 지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마케팅 성과를 가로채 올해의 여성 기업인 후보에 올랐다는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수는 미간부터 곧게 뻗은 일자 콧날을 뽐내며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척 웃고 있었습니다. 윗입술에 선명한 입술산을 타고 흐르는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안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제가 준우와 함께 가기로 했던 그 꿈같은 미래를 자신의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손으로 지식이며 노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건 제 얼굴이에요. 저 여자가 훔쳐간 제 인생이라고요. 노파는 제 말에 대답 대신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가 숨겨진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주방 배식구와 연결된 비상용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손에 넣기 위해 매일 밤 환기구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제 비라인 턱선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갔고 제 매끄러운 피부는 환기구의 먼지와 기름때로 뒤덮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수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저는 어둠 속에서 쥐처럼 숨죽이며 탈출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민서.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부서질 때 내가 갈게. 저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지수의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비웃을 때 짓던 그 비대칭적인 미소, 당황할 때 미세하게 떨리던 눈꺼풀의 움직임까지. 지수가 저를 완벽하게 복제했듯 저 또한 지수가 된 저를 다시 한번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병동을 나가는 순간 세상은 두 명의 한민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한 명의 진짜 민서와 민서의 탈출을 막지 못한 채 파멸해가는 가짜 민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더욱 확장하여 노파와의 비밀스러운 거래와 병동 내 세력 다툼, 그리고 탈출 직전의 긴박한 심리 묘사를 추가하여 분량을 대폭 늘립니다. 지수는 지금쯤 결혼 준비에 한창이겠지요. 제가 준우와 함께 고르고 골랐던 그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그녀가 입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준우는 그녀의 아몬드형 눈동자 속에 숨겨진 광기를 보지 못한 채 그녀의 가짜 눈물에 속아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수는 제 부모님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담당하던 브랜드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매각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노파가 몰래 가져다준 경제 전문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했어, 지수야. 네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손을 댔거든. 저는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간 숟가락 끝을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지수는 제가 가진 외형적인 특징들은 모두 가져갔지만 제가 30년간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과 직관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기획안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담긴 핵심 가치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빈틈이 바로 제가 그녀를 무너뜨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병동 내의 허술한 전산망을 이용해 지수의 불법적인 거래 정황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여자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저는 누구보다 명석한 두뇌로 그녀의 몰락을 설계했습니다. 탈출 예정일은 지수의 결혼식 전날 밤으로 정했습니다. 지수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에 젖어 있을 때 그녀의 가장 화려한 무대를 피비린내 나는 참극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제 아몬드형 눈매는 이제 복수심이라는 연료를 먹고 타오르는 불꽃처럼 번뜩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아니 지수가 되어버린 저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일이면 네가 쓴 그 가면이 얼마나 추악한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저는 배식구 열쇠를 꽉 쥐고 차가운 바닥에 몸을 밀착했습니다. 이제 곧 교대 시간이 시작될 것이고 저는 이 지옥 같은 하얀 방을 나가 지수가 만든 또 다른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 쇄골 아래의 작은 점은 마치 심장처럼 고동치며 저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의 귀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파동이었습니다. 탈출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치열했습니다. 노파가 알려준 배식구 통로는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비좁고 습한 공간이었으나 그곳을 기어가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함석판에 긁혀 어깨 기장에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가 뜯겨나가고 회색 맨투맨 티셔츠가 걸레짝처럼 변해갔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지수의 파멸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병원 외곽의 낡은 정화조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몸을 던졌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겨울비였습니다. 저는 빗물을 받아 마시며 갈증을 달랬고 어둠 속에서 지수가 그토록 탐냈던 제 아몬드형 눈매를 번뜩였습니다. 선명하고 얇은 겉쌍꺼풀 위로 흐르는 빗물은 복수라는 이름의 도끼가 되어 제 시야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의 허름한 인력사무소 창고에서 낡은 작업복을 훔쳐 입고 지수가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있을 도심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수의 결혼 전야제는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파티장은 황금빛 조명으로 가득 찼고 제가 그토록 아꼈던 사람들은 이제 가짜 민서의 주변을 호위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가 선물 받았던 아이보리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제 트레이드마크인 매끄러운 비라인의 턱선을 뽐내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간부터 콧날까지 높고 곱게 뻗은 일자 라인의 코는 조명을 받아 더욱 세련되게 빛나고 있었고 윗입술에 선명한 입술산을 타고 흐르는 조소는 보는 이의 숨을 막히게 할 만큼 가식적이었습니다. 저는 빗물에 젖은 채 호텔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왔어, 지수야. 네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보러. 제 목소리는 이제 지하실의 쇳소리를 완전히 벗어나 지수가 그토록 완벽하게 흉내냈던 제 원래의 우아한 톤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하객들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는 틈을 타 주차장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밝은 상아색 피부는 이제 먼지와 땀으로 얼룩졌지만 그 아래에 흐르는 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티장 뒤편의 서비스룸으로 잠입하여 지수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의상을 교체하기 위해 개인 대기실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주방에서 훔쳐온 날카로운 나이프를 만지며 그녀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지수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 아니, 저의 얼굴을 만족스럽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아몬드형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아마도 그녀가 평생 꿈꿔온 완성된 예술품이었을 것입니다. 지수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야무진 형태의 입술을 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지수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간부터 곧게 뻗은 일자 콧날 위로 식은땀이 맺혔고 우아했던 아몬드형 눈매는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내가 잊은 게 있어. 껍데기는 바꿀 수 있어도 그 껍데기에 새겨진 죄악은 지울 수 없다는 걸. 지수는 발악하며 제 팔을 핥히었지만 저는 그녀가 제 쇄골 아래의 점을 도려내려 했던 그 잔인함을 기억하며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를 강제로 벗겨 제가 입었고 제 헝클어진 머리를 그녀가 방금 전까지 관리받았던 그 세련된 시컬 단발로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이제 완벽한 한민서였습니다. 지수가 성형으로 만들어낸 그 얼굴이 이제는 제 복수를 완성할 가장 강력한 가면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지수를 대기실 안쪽 창고에 가두고 입술산에 붉은 립스틱을 덧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쌓아올린 이 가짜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봐. 저는 파티장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의 사람들은 여전히 환호하고 있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아몬드형 눈매는 이제 연민이 아닌 잔혹한 파멸의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박수를 보냈고 제 연인 준우가 다가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우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가짜에게 속아 가짜를 사랑하게 된 가련한 남자. 저는 지수가 그랬던 것처럼 준우의 귓가에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준우 씨,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예요. 지수가 지었던 그 비대칭적인 미소가 이제 제 얼굴 위에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저는 파티장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수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준비했던 영상 대신 제가 지하실에서 발견한 지수의 민서 관찰일지와 그녀가 성형외과를 전전하며 제 얼굴을 도둑질한 증거 사진들이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직전 하객들 틈에 섞여 있는 부모님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곧 그 미소가 경악으로 바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공포가 아닌 기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지수가 저를 대신해 준우와 입으려고 맞춤 제작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 드레스의 주인은 다시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간부터 매끄럽게 뻗어 내려오는 일자 라인의 콧날을 치켜 세우며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부모님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진짜인 줄로만 알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을 보는 듯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잠시 후 어떻게 조각날지 상상하자 윗입술에 선명한 입술산을 타고 기괴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숨겨왔던 아주 특별한 기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수가 저를 지하실에 가두고 제 인생을 복제하기 위해 작성했던 그 기괴한 관찰 일지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제 얼굴의 각도별 사진, 지문 채취 기록,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와 상담하며 제 이목구비를 어떻게 난도질에서 옮겨 심을지 논의하던 녹취록이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곧 경악 섞인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곁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그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준우 씨, 당신이 매일 밤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그 얼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봐요. 그때 대기실 창고를 부수고 탈출한 지수가 엉망이 된 몰골로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똑같은 아몬드형 눈매, 똑같은 일자 콧날, 그리고 똑같은 다크 브라운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두 명의 한민서가 서로를 증오 어린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고 하객들은 누가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수는 발악하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가짜라고,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뺏으러온 미친 박지수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제가 지하실에서 들었던 그 천박한 광기가 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점차 지수의 이상 행동에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는 대신 지수가 가졌던 그 비열한 비웃음을 역으로 지어 보였습니다. 제 매끄러운 비라인 턱선은 조명 아래에서 더욱 날카롭게 빛났고, 저는 지수가 미처 지우지 못한 제 영혼의 낙인 쇄골 아래의 작은 점을 하객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진짜는 흉내낼 수 없는 흔적이 있는 법이죠. 지수는 그 점을 보는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에 의해 제압당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광인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처절한 광경을 보며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딸이 누구였는지, 아니, 자신이 안아주었던 그 존재가 얼마나 추악한 괴물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의 고통이 그들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지수는 끌려가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 박지수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상으로 박지수는 성형 부작용으로 정신병동에서 자살한 비운의 여인이 되었고, 이곳 무대 위에 선 승리자만이 유일한 한민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준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차갑게 응시하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가슴 속에는 승리의 쾌감보다 더 깊은 허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저 또한 지수의 모든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고, 지수가 훔치려 했던 그 우아한 미소 뒤에 저 역시 똑같은 괴물을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한 채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젖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의 대형 거울 앞에 멈춰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선명한 겉쌍꺼풀 아래의 눈동자는 이제 예전에 맑았던 갈색 빛을 잃고 심연처럼 깊은 어둠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훔치려 했던 제 인생은 이제 저에게도 낯선 타인의 옷처럼 느껴졌습니다.